제가 평소에도 그렇게 뭐 이렇게 은쟁반에 옷구슬을 굴러가는 목소리는 전혀 아니지만 지금 감기가 너무 된통 걸려서 상태가 영 아닙니다. 그 모더레이터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약간 사회자 같은 느낌도 있는데 제 상태가 이렇게 부실해서 일단 죄송하고요. 저는 딱히 인터넷 업계에 있었냐고 물으신다면 있었다고도 할 수 없고 없었다고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좀 알기도 하고 그래도 업계를 안팎에서 조금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마 오늘 저한테 이 일을 맡기신 게 아닌가 싶네요. 먼저 세 분을 조금 스스로 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 저기 옆에 있는 우리 이혜민 대표님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여기 패널 중에서는 사실 제일 초짜인데 같이 오늘 패널 토크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저는 국내에서 가장 큰 금융상품 추천 플랫폼인 핀바를 운영하고 있는 이혜민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저를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지금까지 창업을 하는 이제 대기업에서도 한 5년 정도 전략기획팀에서 근무를 해본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좀 꿈을 찾아서 4번의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핀바가 4번째 창업을 한 회사고요. 그리고 창업을 했던 분야 자체도 처음에는 이제 글로시박스라고 해서 뷰티 쪽,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베베앤코라고 그래서 유아, 그다음에 유기농 식재료 배송, 그다음에 이제 누미라고 해서 건강관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금융상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그 인더스트리에서 개인들을 위한 이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좀 기울여 왔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 계신 분은 청소연구소 연은주 대표님이십니다. 역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뵈니까 더 반갑고 프레시한 것 같아요. 프레시하시니까. 네, 저는 지금 청소연구소라는 이제 지금 아마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집을 정리를 잘 못하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을 내가 없는 공간에 내가 일하고 있거나 바쁠 때 나 대신에 치워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청소연구소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여기 옆에 계신 이혜민 대표님보다는 창업에 있어서는 되게 새내기예요. 그래서 창업을 한 지는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고, 그전에는 지금 옆에 계신 그 카카오, 양현서 이사님하고 같이 카카오에 재직했었고, 그전에 NC소프트, 그전에 다음 이렇게 이제 IT 쪽 회사만 한 19년 정도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다녀서 사실 되게 편안하고 그냥 좋게 즐겁게 다니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저에게 창업이라는 도전의 벽이 생겨서 창업을 하게 됐고 지금은 또 너무 재밌고 보람되게 창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얘기들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남이 주는 월급을 받고 있으신 유일한 우리 양현서 이사님. 네. 월급쟁이 양현서입니다. 예, 저는 카카오 대외정책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국민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2012년에 그러니까 이전 다음으로 옮겨서 지금 이제 인터넷 기업 생활은 6년째로 접어들고 있어요. 사실 저는 뭐 창업을 해본 경험이나 이런 그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그 털을 닦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제가 하는 분야는 그 뭐 방통위, 그다음에 부처, 규제기관, 그다음 국회 이런 데를 상대로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대관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쪽은 사실 여성들이 일반 기업에서는 잘 있지 않은 영역인데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잘 근무하지 않은 영역이어서 사실 더 많은 가능성 혹은 더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사실 어떤 이야기를 제가 아침 시간을 투자하신 만큼 한두 마디라도 건져가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하고 그다음에 진심으로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주최 측에서 저한테도 제 소개하라고 신신당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제일 어린 창업자 창업한 지 1년 반 됐어요 이런 말씀하셨지만 창업한 지 50일 됐습니다. 플래너리라는 회사를 만든 것도 투자를 해주실 분들이 계신데 법인이 없으면 투자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부랴부랴 법인을 만들고 이제 팀 4명과 5명이서 새 비즈니스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건 이제 유럽, 미국 같은 곳에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멤버십 여성 소셜 클럽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있고 첫 번째 아지트가 아마 요 바로 옆에 디캠프와 체이나 책방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지금 이제 그 자리에 저희가 모시고 싶은 분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공간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고 온라인 세팅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분들이 많으셔서 왠지 사랑합니다 고객님을 외치고 싶은 그런 분위기인데 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이전에는 창업을 하려고 그만뒀지만 제일기획이라고 하는 마케팅 컴퍼니에서 신사업하고 투자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3년 동안 일을 했고 그전에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디캠프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만들었죠. 만들어서 초대 센터장으로 일을 했었고 그전에는 기자 생활을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중앙일보에서 논설위원으로 일을 했고요. 신문사도 한 5군데 다녔고 전체적으로 한 10번 정도 퇴사를 한 프로 퇴사러라고 이제 친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역시 그 끝에는 창업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자 생활할 때부터 제 목적의식과 방향성이 그랬기 때문에 어떤 출입처를 다니더라도 기자들은 출입처라는 게 있는데 어떤 출입처를 출입을 할 때에도 거의 대부분 인터넷과 소셜과 그 다음에 기술혁명과 IT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쭉 기사를 쓰고 그 이후에도 그와 관련된 일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찾아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고요. 또 어떤 분들은 되게 꼬꼬마 창업자 시절이실 때부터 이렇게 얼굴을 본 적도 있고 해서 좀 편안하게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제를 받고 조금 무슨 얘기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인터넷 기업에서 굳이 여성 얘기를 끄집어내는 게 시류 때문인가 아니면은 이게 정말 지금 논의할 만큼 뭔가 이슈가 되는 주제이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아마 둘 다가 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통 인터넷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인터넷을 사용해서 비즈니스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로 우리 인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들, 정말 그 인터넷 네트워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회사들 위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 회사에서 여성 직원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기업보다 왠지 그런 회사는 젊은 회사이기 때문에 여성이 많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 하지만 중요한 일, 엔지니어링 이런 거는 남자들이 하잖아. 특히 게임 회사 같은 경우 아니면 전략 쪽 이런 일을 한다든가 그리고 막 창업하는 사람들은 사실 여성 창업자 굉장히 소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10명이 창업을 하면 그중에 1명도 아마 여성 창업자가 아닐 거고요. 그 여성 창업자들에게 이 물과 햇살이 되어줄 투자자들 중에서 여성 심사역은 아마 5% 미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약간 일단 세 분께 먼저 공통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인터넷 기업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일이라는 게 과연 특정되어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굳이 그 얘기가 아니어도 다 인터넷 기업 다니시거나 관련된 일 하셨으니까 그 대답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회사에서 결국 그 기술 되게 오리엔티드된 일을 하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남성 여성의 어떤 차이라는 걸 굳이 얘기를 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자유롭게 좀 폭넓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사님부터. 네. 좀 전에 제가 호칭을 뭐라고 대표님, 이날 대표님, 이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인터넷 기업이라는 건 어떤 성차별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 언론사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 기업 이렇게 두 군데의 업종에밖에
그 근무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다른 곳들과 비교해서 인터넷 기업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직장 생활하는 선후배들을 보면 인터넷 기업이 확실히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유롭고 그리고 그 기회가 열려 있고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군대 문화,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되게 지배하는 어떤 군대 문화가 기업에서도 조금 이어지는 반면에 그 인터넷 기업에서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도전 정신, 자유로움, 패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인정받는 문화고 그래서 그 뭐 남녀의 차별이 어떤 직종을 구분한다든가 아니면 이 남녀 차별로 회사에서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게 갈린다던가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던가 이런 경험이 사실 회사 내에서는 없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는 그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여전히 여자니까 조금 배제시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무슨 의원실이나 뭐 어디를 가거나 누굴 만날 때 저를 보면 아 니네 회사에는 왜 지금 그 여자가 왔네? 이런 식으로 약간 한 번쯤 이렇게 뭐 더 다른 남자 없냐? 더 나이가 많은 남자 없냐? 이런 시선들을 사실 밖에서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질문하신 건 사실 인터넷 기업에서 어떤 여성이 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따로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막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회사 내에서는 그런 걸 크게 느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카카오는 특히나 더 조금 자유로운 문화고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회사여서 저는 여태까지는 굉장히 운 좋게도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거나 여성이기 때문에 직종의 제한을 받았거나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조심스러운 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기업에서 성차별이 전혀 없느냐? 분명히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어쨌든 지금 굉장히 저희 회사에서 사실 직급이 없는데 뭐 그 팀장이 되면서 지금 참 영광스럽기도 하고 외람되기도 하게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분명히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더 저한테 느껴지는 어떤 유리천장의 무게들이 오겠구나 그런 건 사실 순간순간 각오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내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연 대표님 하고 있으신 서비스가 원래 다음 카카오에서 준비를 내부에서 좀 하던 네, 비즈니스였었죠. 네네네. 근데 뭐 여러 대내외적인 이유로 조금 딜레이 내지는 뭐 안 하기 어렵게 되면서 팀원들하고 같이 나와서 창업을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던 네네. 기억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뭐 이거는 완전히 억측일 수 있지만은 비즈니스의 영역이나 색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실제로 이 힘든 일을 왜 육체적인 힘이 약한 여성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라고 하면 여자가 한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처음 그 안에서 그 서비스를 준비하실 때라든가 또는 초반에도 이걸 누군가가 결정권자한테 설명을 한다거나 이것의 필요성이라든가 왜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라든가 왜 우리가 다른 곳하고 이렇게 다르다든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려움이 조금 있으셨을 것도 같기도 한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은 이런 것하고 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카카오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이제 포털 비즈니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비즈니스 속성상 남성들이 잘 이해하기 쉬운 비즈니스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비즈니스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중성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은 저희 제가 있었던 이제 오토 부문에서는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 대리운전하고 드라이버라는 서비스가 있죠. 그리고 홈클린이라는 서비스 두 개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딱 보니까 드라이버 팀은 다 남자고, 네. 홈클린 팀은 90%가 여자더라고요. 네. 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렇게 잘못됐다기보다는 본능적으로나 선천적으로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뭐 경험이나 감수성으로 잘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이 있을 것 같고요. 남성분들이 관심 있고 이제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오토 서비스가 한창 막 유행할 때 보면은 자동차 정비나 자동차 관련된 서비스가 우후죽순 막 생겼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성들 관련된 서비스는 그에 비해서는 되게 적더라고요. 예. 뭐 미용이라든지 좀 이런 쪽은.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IT 쪽에 좀 더 많이 계셨으면은 비슷하게 더 많이 같이 발전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튼 저는 좀 그러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본인이 관심 갖고 이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도전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뭐 본능적인 그 성에 따라서 관심사가 다를 수 있고 거기에 맞는 것들에 대해 도전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까 또 질문 주신 것 중에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섹터별로 보면은 이제 그런 뭐 남성들이 좀 더 좋아하는 비즈니스, 뭐 저희 카카오에도 그 헤어샵이라는 서비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헤어샵 같은 경우도 여성 리더가 계시고 여성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눠지면 되게 자연스러운데 그 안에서 이렇게 또 펑셔널하게 보면은 직군들이 다르거든요. 개발자가 있고 디자이너가 있고 그다음에 뭐 기획자가 있고 사업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펑셔널리 보면은 개발자 분들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예. 그거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공대를 나온 남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반면에 기획 디자인은 또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약간 섬세하고 좀 더 아티스틱하고 이런 부분은 여성분들이 또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전체 카카오의 아마 평균, 제가 카카오 얘기 자꾸 죄송하지만 카카오의 비율을 따져보면은 아마 남성 여성이 비슷할 거고 그다음에 직군별로 보면은 아마 남성이 좀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엔지니어 분야가 있을 거고 여성분들이 많으신 분야가 있을 텐데 그거가 자체는 자연스럽게 조금 더 계속 좀 이렇게 비슷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거의 20여 년 전에 봤을 때보다는 훨씬 더 남녀 비율이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회사만 봐도 지금 그 개발 리더는 여성분이에요. CTO는. 그리고 저희는 디자인 리더는 남자예요. 예. 이렇게 세상이 조금 변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좀 네이처하게 보면은 남성분들이 조금 더 이제 공대생들이 많고 뭐 이래서 개발자들이 많겠지만 점점점 다변화되고 있고 남성, 여성의 약간 중성적인 그런 포지셔닝 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양하게 관심사를 넓혀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성도 정비하는 서비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성도 홈클린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각을 넓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그다음에 좀 폐쇄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나 다음 같은 회사들은 굉장히 기회를 많이 주고 좀 더 생각을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게임 회사도 같이 다녀봤는데 게임 회사는 좀 더 폐쇄적이긴 하더라고요. 예, 어떤 업의 성격상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좀 그런 문화를 좀 제가 게임 회사 다닐 때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업종별 차이점도 많겠다. 금융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제 뭐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업종별로 아직은 좀 나아가야 할 좀 방향성이 아직 좀 많이 걸린 것도 있을 것 같고 많이 좀 개방적이 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죠. 이혜민 대표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초년생 때는 한 5년 정도 우리가 일반 기업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으셨고 그다음에 쭉 스타트업 동네에 있으셨는데 어떠세요? 저는 사실 굉장히 한국스럽고 좀 군대적인 소위 영화 미생에 나오는 회사의 그 경험을 한 5년 정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좀 농담 같은 이야기로 처음에 창업을 할 때 그 창업을 했었던 그 코파운더들이 제 말투 때문에 굉장히 좀 이상한 제가 단아가를 썼었던 문화를 있었고 그 말투 자체를 실제로 고치느라고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저도 되게 자연스럽게 단아가를 쓰게 돼서 굉장히 좀 친구들이나 이제 동업을 같이 했던 분들이 굉장히 좀 당황을 했었던 사실 경험이 있긴 하고요. 그 앞에서 좀 설명을 정말 잘 해주셨지만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측면에서 실제로 그 어쩔 수 없는 기회가 덜 주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저희가 이제 어쨌든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이후에 전공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실제로 소위 여성들이 굉장히 적어서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형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 자체를 실제로 선호하지 않는 아니면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폐쇄적인 문화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이 두 가지가 조금
저는 좀 극명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아직도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실제로 창업을 했었던 계기 중에 하나도 저희가 이제 6만 명 정도 전 세계에 그 임직원이 있었던 회사였는데 제가 이제 지주회사 전략기획팀에 있었고 실제로 처음으로 여성을 공식적으로 뽑게 된 기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경력 사원분들이 계셨지만 제가 이 회사에서 차근차근히 커리어를 밟았을 때 실제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직급이 그 당시에는 차장이었어요. 그래서 임원진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는 여성이 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인더스트리의 이제 회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약간의 당연시되는 이제 문화 속에서 제가 좀 지내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제 창업을 했던 친구들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사실 창업이 굉장히 유행했었던 지금처럼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공공연하게 되어 있지 않는 시절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이제 IT나 이제 인더스트리를 좀 살펴봤을 때 굉장히 다른 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때 좀 사실 깨닫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도 실제로 이제 이런 폐쇄적인 공간, 사회가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회를 좀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사실 창업을 통해서 조금 실현을 해보고 싶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녀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회는 조금 더 공평하게 가져갈 수 있고 문화 자체가 강요하지 않는 문화는 만들면서 굉장히 다양화된 사회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왔고요. 저희도 이제 아까 이제 엔지니어링 같은 핵심 파트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이제 미국이랑 유럽에서나 이제 동남아에서도 회사를 했지만 사실상 아까 말씀 주셨듯이 여성이 이제 컴공이나 실제로 개발을 전공하거나 배운 케이스가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자의 횟수가 정말 작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정말 어렵사리 신입이고 실제로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회사를 다니시다가 그리고 개발을 전향하고 싶어서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제 어떤 코스를 수료를 하시고 굉장히 신입으로 저희 회사에 이제 지원을 해주시는 분을 사실 처음 뽑았어요. 저는 이제 여성 사실 개발자를 만날 기회가 아주 많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소 같은 경우는 CTO분이 여성이라고 해서 사실 좀 굉장히 많이 부럽긴 한데, 실제로 너무 지원자들이 작고요. 그에 반면 이제 저희는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또 여성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각 직군에 대해서도 좀 공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사람의 특성상 선택적인 차이도 존재하겠지만 남성과 여성의 그 바라보는 시각적인 시각적인 부분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에 그 선천적으로 주어진 특성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양존하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실제로 지원자 풀이 공평하게 주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점은 아직까지는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저희는 이제 3분의 1이 여성이고 3분의 2가 남성인 그런 이제 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저희는 저 포함해서 5명이 다 여성이라는 사실을 갑자기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며 최근에 이제 한 분 남성분을 저희가 새로 세팅하려는 섹터가 있어서 인터뷰를 봤는데 저희도 모르게 외모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자 지원자분의 그 보통 회사에서 반대로 되잖아요. 이 남성 그 면접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여성 지원자가 있으면 꼭 무례한 정도는 아니어도 아름다우시다 아니다를 얘기하게 되는 그런 걸 반대로 저희가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확실히 숫자라는 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조금 더 여성들의 숫자 자체가 많아지는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도 사실 실리콘밸리라고 하면 우리가 뭐 IT 기업, 인터넷 기업의 뭐 끝판왕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지만 거기서도 최근에 뭐 우버를 비롯해 뭐 구글에서도 그런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뭐 메일을 써서 뭐 화제가 됐다든가 뭐 어떤 회사에서도 누가 그랬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남성과 여성의 이슈가 인종차별이라는 이슈가 또 미국에는 크니까 더불어서 요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고 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도 엔지니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쪽이 남성이다 보니 아무래도 남성 지배적인 문화가 실리콘밸리가 생각보다 은근히 강하다라는 것들 때문에 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도 상당히 활발하고 뭐 이슈화도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군인입니다. 군대에 갔는데 이 친구가 우리가 요즘 말하는 오타쿠죠, 오타쿠. 일본 만화 많이 보고, 예,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보고, 그러다 심지어는 전공을 일러스트레이션을 해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꿈은 게임 회사에 들어가는, 예, 이런 것인 아들을 하나 두고 있는데요. 이런 약간 IT 기업에 있는 남성들은 좀 오타쿠적인 기질이 좀 강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오타쿠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어투도 있고 문화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강하게 갖고 있고요. 근데 그 IT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화가 자유롭고 비교적 평등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곳곳에 그런 군대 문화랑은 또 조금 다른 오타쿠 문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선후배 이런 것들이랑 또 연계되어 있는 그리고 굉장히 태스크 마감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밀어붙일 때의 또 어떤 그런 밀어붙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또 어떤 그런 관행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특히 뭔가 강력하게 어떤 프로젝트를 세팅해서 밀고 가야 된다든가 막 해야 된다든가 또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할 때 이런 남성 이퀄 엔지니어 이퀄 뭐 이퀄까지는 아니지만 뭐 오타쿠적인 기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되게 인터넷에 떠도는 굉장히 많은 그런 컨텐츠들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혹시 약간의 뭐 어려움이든 불편함이든 그런 걸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 조금 궁금해요. 꼭 내가 다녔던 회사 이런 게 아니어도. 예. 네. 일단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을 직접적으로 없는데 제가 막 이렇게 뭐 요즘 뭐 여혐이다, 뭐 메갈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저도 그냥 기사상으로 본 아마 청중 분들하고 되게 비슷한 수준의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런 거를 그 기업의 안에 속속들이 내용이나 그런 거를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기업은 어쨌든 어떤 팀을 이뤄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체잖아요. 근데 거기에 거의 절반 정도가 여성일 거고 남성과 여성이 이제 반반 정도 있다고 본다면은 한쪽에 어떤 성적인 모욕감이나 차별감을 느끼는 문화가 있다면은 저는 그냥 그 기업은 실패한 기업을 생각해요. 예. 스튜핏한 거죠, 사실은. 예,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얻으려면 남성, 여성을 다 떠나서 좋은 인재들을 계속 기업이 데리고 가고 끌고 가고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한쪽 인구의 지구의 반이고 예, 회사의 반을 차지하는 한쪽의 젠더분들이 이게 뭔가 치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문화에 대해서 용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사가 어떤 개입하지 않고 저는 사실 일부 그런 구글의 이슈나 뭐 최근에 있었던 뭐 게임 회사의 이슈나 이런 것들은 이 개인의 일탈이라고 저는 보고 싶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이상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회사에. 근데 그런 이상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회사가 정확하게 지침을 내리고 이건 정말 잘못됐다. 예, 빠르게 행동하는 게 회사도 살아남는 길이죠, 사실. 예. 그런 이상한 거에 대해서 용인하고 묵인하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오덕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게임은 원래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한다면은 뭐 엔지니어들이 그 정도야 뭐 사실 그런 문화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이드하고 예, 사실 우리 다 교육받고 배우신 분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학교 수준의 중학교 수준의 그런 것을 용인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무지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기사화 될 때까지 왜 회사는 가만히 있었을까? 회사에서는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미리 사전적 조치를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회사라는 조직체가 뭐 이렇게 사실 갈 길이 먼 사업을 해도 바쁜 조직체인데 빨리빨리 그런 개인의 일탈들 좀 문제가 되는 것들에서 배척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다음이란 이제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뭐 카카오로 합병돼서 그 브랜드가 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다음은 이재용 그 CEO 대표님께서 굉장히 그 여성들에 대한 배려나 좀 그런 어떤 그 당시에도 여성분들이 임원의 한 반 정도를 차지했었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많이 해주신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세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저는 그때 막 신입사원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잘 몰랐어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른 회사도. 예. 근데 그런 곳에서 제가 느낀 거는 이분이 하는 행동이 뭐 그냥 이렇게 뭐 진짜 여성 페미니스트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업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좋은 여성 인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여성이건 남성이건 다 필요한데 왜 내가 뭐 술자리가 친한 뭐 이렇게 그런 말하기 편한 남성들로 구성하는 것은 자기 이기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회사를 위해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일 잘하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빨리빨리 배치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활동이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으로 보면은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예. 그 제가 보면은 카카오는 생각보다 IT 기업 중에서 상충부란 표현은 그렇지만 경영진에 가까운 쪽에 여성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 회사인 걸로 알고 있고요. 되게 의장님하고 친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회사잖아요. 그 분명한 그 형제 브라더 후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작동하는, 너무 돌직구로 말씀드렸나? 그런 게 많이 작동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는데 물론 다 너무나 우수한 분이고 너무 훌륭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불만을 가질 이슈는 전혀 아니지만은 뭔가 다음이 원래 갖고 있었던 이런 DNA랑 또 카카오라고 하는 막 굉장히 가까운 분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되게 빠르게 성장한 어떤 스타트업이 합쳐지면서 그 사이에 분명히 어떤 문화적인 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정리되는 어떤 그 스토리 같은 게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떨지. 예. 복잡하다는 그 역사인데 그 사실 이제 저는 다음에서 카카오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그 두 곳 다 사실 보기 드물게 기업 문화가 훌륭한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같은 경우가 그 다음이 가진 뜻이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다는 뜻도 있었고 넥스트라는 뜻도 있었고 그렇게 실제 그러니까 지금은 크루라고 하고 그 당시엔 다음인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는데 굉장히 열심인 회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합병 뒷얘기로 다음과 카카오가 사실 그런 문화,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되게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문화가 일치했기 때문에 합병을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카카오는 사실 그 스타트업일 때 뭐 진짜 의장님이 나오셔서 이런 데 모여서 지금은 저희가 제가 이런 걸 잘 기억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TOB이라고 해서 이제 이슈가 있으면 대표가 이제 크루들하고 같이 직접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있고 그 카카오의 이제 그 스타트업 시절에는 그런 모임들이 더 자주 있었대요. 실제 진짜 의장님한테 뭐 손 들고 질문하고 뭐 이런 류의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아직 경영의 최상층부와 가깝지 않아서 저도 소문으로는 뭐 그렇다더라 뭐라는 얘기는 가까이 가고 싶네요. 근데 아직 가까이 가지 않아서 사실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소문으로 뭐 그렇다더라라는 관계에 계신 분들을 보면 사실 되게 훌륭한 리더들이 많으세요. 좋은 자질을 가진 훌륭한 리더들이 많고 제가 뭐 이렇게 월급쟁이라서 나와서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리고 저희는 비판이 굉장히 자유로운 문화여서 설사 뭐 의장님의 아주 친한 누구라고 할지라도
뭐 그런 것들이 크루들이 그분을 대할 때 어떤 장벽이나 아니면 그런 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그 말씀드렸지만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 개발자의 남자가 많은 건 공대를 전공한 남자가 많아서 그런 거고 그 뭐 기획자 여자가 많은 건 또 서비스 직군에 여자가 많아서 그런 것이지 사실 개발 직군이라고 해서 남자만 뽑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나 모수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저희 회사가 사실 여성들이 근무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고 그럼 저 자체는 그런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느끼면서도 제가 둘러보면 아쉬운 건 그 직장 생활을 오래 여성들이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어떤 환경, 그 나라 제도적인 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 여성들이 뭐 20년, 25년 이런 식으로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임원급이 되거나 이렇게 될 때 그 회사에 남아있는 여성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안타까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이 남아있고 더 일을 직장에 오래 있어야 사실 여성 임원의 비율이라는 것도 늘어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육아 뭐 아니면 그 가정생활 이런 거를 양립하기가 힘들어서 그 모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에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근데 뭐 능력이 있는데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받는다거나 그런 사회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고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뭐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만약 인재가 있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면 그 회사는 그 미래지향적인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존재할 가치가 없어지는 거겠죠 점점 더. 네, 뭐 이제 예민 대표님 말씀 주시겠지만 그 미생 같은 회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 기업에 여성들이 정말 많이 다녀야겠네요.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진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니 와, 이 업계는 좋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며 아직도 굉장히 많은 업계 또는 업종들에서는 대부분의 곳에서는 입사할 때는 여성과 남성이 거의 비슷한 수로 들어오더라도 한 과장쯤 지나면서 그중에 3분의 1 이상이 3분의 1이 뭔가요? 거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줄어들고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는 이유가 되면 또 확 줄어드는데 그게 당연히 이제 보육의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 롤모델의 부재라는 것도 분명히 크게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딱 보면 분명히 입사할 때는 절반의 여성이 있었는데 20개의 팀장들 자리 중에서 여성이 뭐 차지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갈 수 있는 자리가 암묵적으로 1개, 2개. 뭐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주니어들도 시니어가 돼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이렇게 내가 내 가정을 또는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은 아픔이랄까 뭐 어려움을 서로가 이렇게 쉐어를 하면서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상 내가 회사에 올인을 한다고 해도 늘 너는 가정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라는 시선에 시달려야지 되고 뭐 일을 잘하면 잘해서 한 소리 듣고 너무 열심히 하면 쟤는 왜 저렇게 열심히 하냐고 또 한 소리 듣고 막 빡세게 달려들면 쟤는 너무 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면 팀장이 됐거나 임원이 되신 여자분들은 그 구역에서 뭐 미친 누구라고 불린다든가 이런 분들이 결국 거기에 살아남아 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 있으신 거죠. 그러면 이제 여성 후배들 입장에선 와 저분처럼 저 정도까지 해야 팀장을 할 수 있고 임원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기도 하고 한마디로 뭐랄까 아까 뭐 여자는 차장까지가 사실상 뭐 최상이라는 말씀이 아직도 통용되는 업계가 굉장히 많고요. 제일기획처럼 신입사원의 다수가 오히려 여성이고 굉장히 창의력이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실제로 하고 있죠. 그런 회사에서도 여성 임원은 3명? 아니죠. 3명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임원 마스터라고 하는 직군을 다 합쳐서 이제 소수였습니다. 예, 그리고 술자리나 뭐나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문화는 당연히 굉장히 남성 주도적인 문화였었고요. 그래서 인터넷 기업 우리가 인터넷 업계라는 쪽으로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는데요. 뭐 제가 중간에 말이 좀 길었지만 어떠세요? 경험을 또 많이 하셨고 또 금융 쪽 요즘 또 비즈니스 하시고 그전에는 근데 유아와 관련된 아이템도 또 하셨었잖아요. 다이어트 쪽도 하셨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업종이 확 바뀌면서 서로 다른 섹터들을 여러 경험하셨고, 하지만 이제 또 핵심부에는 스타트업 또는 뭐 인터넷 기업 이런 걸 또 이렇게 중심으로 잡고 있으셨는데, 예.
사실 다양한 그 산업군별로도 사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만 7년 정도 이 스타트업 세계에 있으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관심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인더스트리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그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일 텐데요. 이제 소위 제가 사실 이제 아까 실리콘밸리 말씀 좀 해주셨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제가 500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회사에 한 포트폴리오 회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에 갔었는데 가장 충격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회사의 투자사의 성과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벤처 캐피탈 중에 하나인데 회사의 성과에 대해서 펀드의 성과를 하나를 얘기하고 바로 그 다음 장표가 로열티라고 해서 우리 회사에서는 얼마나 많은 여성 대표들에게 투자를 했고 우리 조직이 얼마나 많은 여성 그 구성원으로 채워졌는지에 대한 숫자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발표를 하고 그들끼리 굉장히 환호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아시겠지만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이제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각 회사에서 로열티라고 해서 우리 회사에서는 얼마만큼의 여성에 대한 할당제 쿼터제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나 많은 임원들이나 얼마나 많은 여성의 구성원들이 이 우리의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공표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회사 전체적으로도 여성이 중요한 문화를 가져야 된다라는 가치관을 그 조직에서 저는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소위 국내에서는 우리 회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이 대표입니다. 아니면은 여성의 임원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구성원들에 대한 성비가 굉장히 고릅니다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거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그 같이 만들어 나가는 문화는 아직은 조성이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려는 이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성과 남성을 어느 정도 이제 동등하게 생각하면서 특히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인터넷 을 바탕으로 한 여러 기업들에서는 공평한 기회를 주어지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려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금융은 정말 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마케팅 팀이나 저도 이제 사실 많이 찾아보는데 저희 회사가 나온 이제 사진 이제 이벤트 이런 부분들을 사진을 좀 찍어보면 정말 제가 사진을 사실 찍기 굉장히 싫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홍일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홍일점이다 보니까 늘 사진을 찍을 때 맨 앞에 중간에서 찍어달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사실 조금 창피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금융이라는 인더스트리도 굉장히 정말 보수적이고 어려운 분야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정말 기회가 많다. 저 이명희 선생님이 디컨트라는 센터도 초대 센터장으로 사실 계셨지만 금융이라는 분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참 여성들에게는 블루오션이다. 네, 그래서 좀 이제는 또 많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줄 때가 아닌가. 네,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남성분들 중에 한 명의 여자 하시니까 얼마 전 경험이 생각나는데 제가 대학에서 문순입니다. 철학과 나온 여성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IT 관련된 기사를 계속 쓰고 이쪽에 와 있으니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저는 내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플로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죠. 어쨌거나 제가 어쩌다 보니 매우 그야말로 영광스럽게 공학칼리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공학 분야 석학분들이 이제 주로 회원이 되시는 그런 곳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회원으로 추첨을 받아서 올해부터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임명장 같은 거 주는 행사장에 간 거예요. 어떤 호텔의 그 볼룸을 빌려서 굉장히 많은 수백 명의 분들이 계셨는데 들어갔다 그냥 다시 나왔어요. 딱 들어갔는데 6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양복을 입고 쫙 앉아 있으신데 그 사이를 가로질러서 제가 뭐 누가 봐도 뭐 이렇게 약하거나 뭐랄까 뭐 그런 데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거기는 저도 상당한 위압감과 압박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려 나왔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해서 들어가서 일단 단상에 올라가기는 했는데 진짜 그렇게 많은 양복을 입은 시니어이신 남성분들이 집중적으로 저만 보고 있는 상황을 제 평생에 처음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공화팔리먼의 뭐 굉장히 작은 그 포션의 여성 공학자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뭐랄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역시 쪽수가 중요하다. 숫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새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융이나 이런 쪽도 원래 행원이라고 하면 여성들이 굉장히 많지만 위로 올라가면서는 그래도 줄어들고 그래도 그나마 지점장이라고 하는 그 중간 관리자 이상 고위직의 여성이 그래도 많이 진출했던 데가 금융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거기는 일찍부터 공채라는 게 있었고 여성들이 공채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기업 쪽도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이 좀 많이 진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그 세 분들이 전부 다 각자의 섹터에서 리더이시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하시는 일 전에도 리더 역할을 이미 하셨던 적도 있고, 뭐 우리 연 대표님처럼 회사 안에서도 팀장이라든가 뭐 어떤 리더십을 갖고 일을 하셨었고, 지금은 또 CEO시기도 하고. 근데 제가 참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표현이 여성적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떨 땐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 여자니까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그래서 저보고 억지로 섬세하라고, 나 원래 섬세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뭐 꼭 생일을 챙겨줘야 되나? 여자 리더니까?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팀원들의 생일을 잘 챙겨주고, 뭐, 마음을 살펴주고, 여성 리더의 특징은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저를 돌아볼 때, 뭐, 예민한 건 맞지만, 그게, 여성적 리더십이라고 소위 부를 만한 정도의 그 강력한 어떤 공통점인가? 라는 것에는 분명히 의심이 있어요. 근데 많은 여성분들이 주니어로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일을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꼼꼼하다, 잘 챙긴다, 문서도 잘 만들고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 이런 얘기를 듣다가 점점 뭐 리더십을 갖는 위치에 가게 되면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 팀원이 또 대다수 남성들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수많은 남성 팀원들한테 여자 티를 안 낸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여성이라서 좋다는 얘기까지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는 그런 리더십과 관련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세 분도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건 아마 이사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사실 또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와 제가 했던 수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머릿속을 막 스쳐가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어떤 리더십의 특질들은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마음에 신경을 쓴다든가, 조금 더 상태에 신경을 쓴다든가. 표정이 막 읽히잖아요. 안 읽으려고 그래도 읽히는데 예. 어떻게? 예. 그리고 제가 오히려 이런 어떤 조직장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 제가 느낀 건 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용감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 권리를 주장하는데도 용감하지 않았고 무언가 쟁취하거나 아니면 제 몫을 주장하는 것에도 경험이 은근히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조직장이 되고 그리고 많은 남성 팀원들을 이제 보게 되니까 남자들은 너무나 자기 주장을 잘하는 거예요. 정말로. 네. 이게 어떤 교육의 차이지? 사실 남자분들은 어쩌면 잘 느끼시지 못할 텐데 남자분들은 제가 보면 여성 팀원들과 남성 팀원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남성 팀원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했으면 저한테 꼭 다시 노티를 줘요. 나 이거 했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여성 팀원들은 노티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회의를 할 때 테이블에 앉잖아요. 그럼 여성 팀원들은 정말 저 구석에 가서 앉아 있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런 남성 팀원들은 당연히 자기가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한마디라도 더 하려는 습성을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걸 이전에 저는 별로 그런 테이블에 말석을 자처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떤 성격 차가 존재하는 것이 성별 차가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조직장이 되고 나서 남성 팀원과 여성 팀원을 보니 이것에는 성격 차도 존재하지만 성별에 기인하는 어떤 사회적인
교육의 효과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성 팀원들한테도 늘 가운데에 와서 앉으라고 말하거든요. 가운데 앉는 건 연습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제가 어떤 남성 팀원과 여성 팀원 그러면서 제가 요 특질의 차이를 보게 된 거고 사실 저는 어떤 리더십이라는 걸 리더는 무성인 것 같아요. 중성. 그러니까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무성. 그리고 제 성격도 많이 감추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성격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격도 좀 감추게 되고 약간 다른 인격. 어떤 리더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에 훨씬 더 포커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여성의 특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좋은 리더. 따뜻한 리더. 그래서 모두가 일터가 즐겁고 재밌으면 좋겠고 고민이 있으면 저랑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환상을 가졌는데 이 일을 조금 하다 보니까 독하다는 말 듣기 싫었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사실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쟤는 너무 일을 열심히 한다든가 독하다든가 나댄다든가 사실 그쵸. 나댄다는 말을 제일 무서워하지 않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요즘에는 약간 관점을 조금 바꿨어요. 그러니까 독한 여자라는 소리를 듣는 걸 겁내지 않고 더 이상 그리고 독하고 못됐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조직원들에게 성장과 성과의 보상을 돌려주고 싶은 리더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리더에서 어떤 여성적 특질이 완전히 묻어 나오는 걸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리더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무성 혹은 중성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리더십은 어떤 상황과 조직의 성격에 맞게 계속 변화해 나가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마 요게 제가 발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 아직 아닌가요? 시정하고 우리에게는 까지 아직 있었는데 배 그러면 5척은 아니고 그 얘기는 30분이 남아 있습니다. 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환상이란 단어가 확 꽂히네요. 저도 처음에 팀장을 하거나 이럴 때 여성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저도 제 스스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팀원들이 저는 처음 팀장이 됐을 때 그 신문사의 최연소 팀장이었고 저보다 막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언론사처럼 위계질서가 강한 곳에서 제가 팀장인데 팀원에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은 남자 선배들이 있으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처음엔 너무 호기롭게 대화로 안 되는 게 어딨어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고 상대편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저는 또 기자 출신이고 인터뷰를 많이 한 기자니까 충분히 감정이입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착각이었고 환상이었고 제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소통하고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상대편의 영역과 그 뒤에 있는 저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굉장히 거대한 다른 컨텍스트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제 스스로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나 말 잘하면 다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깨지는 경험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나이브하게 우리가 잘 설명하고 마음이 통하고 좋게 접근하면 상대편도 좋게 받아줄 거야 라고 조금 그게 꼭 여성의 특징만은 아니겠지만 기존의 친구들이나 그 속해 있던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경험치가 리더의 자리로 가게 되면 주니어일 때 여성은 딱히 뭐 좋은 취급을 받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일 잘하면 다 그러다가 리더가 되면 남성들보다 조금 더 꼼꼼한 어떤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그 검증의 그 섹터에 갑자기 확 들어가면 이전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평가 기준과 보는 눈 때문에 이전하고 완전히는 아니라 비슷한 거 뭔가 유지는 해야 되죠. 너무 사람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니까. 뭔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자신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되지 않은가 여성들에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일반 회사 기업에서도 또 리더로 일을 하셨었고 지금 창업을 하고 있으신데 결심하신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창업을 하면서 나는 이런 리더가 돼야겠다든가 이렇게는 하지 않겠다든가 뭐 여러 가지. 예. 제가 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어떤 리더의 스타일이냐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팀원, 야, 나 어떤 팀장이야? 물어봤더니 팀원들이 좀 무서웠어요. 저도 물어볼 때. 그랬더니 엄마 같은 리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렇게 푸근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팀을 리드하는 리더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래요. 그래서 잔소리? 뭐야 그랬더니 엄마,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망할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왠지 엄마는 가족에서 항상 보면은 엄마 하면 떠오르는 게 뭐 푸근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그래서 잔소리도 많이 하고 하지만 진짜 나를 아껴준다는 믿음이 있고 그다음에 항상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겨줄 것만 같은 그런 좀 믿음직한 사실 우리의 엄마라는 상이 다 머릿속에 다르실 것 같긴 하지만 예. 굉장히 강인하고 한국의 엄마들이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팀원들이 제 착각이었어요. 제가 우아하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이미지가 아니었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일부분 독하기도 하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고 뭐 아버지도 물론 그런 있겠지만 엄마만이 또 갖는 그런 살림꾼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저도 리더를 하면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뭐 답답해서 책도 읽어보고 많은 분들 찾아가서 조언도 구해보고 그렇게 해봤지만 제가 내린 그냥 저만의 개인적인 결론은 사실은 이제 리더가 가져온 남녀를 떠나서 리더가 가져야 될 기본 소양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정확한 디렉션을 준다든지 뭐 피드백을 빨리 해주고 구성원의 성장을 도와주고 이런 그건 남녀를 불문하고 구성원으로서 또 팀의 리더로서 중간 관리자로서 뭐 이제 경영진의 어떤 의견을 빨리 흡수해서 또 전달하고 이런 기본적인 소양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게 한 80%라고 본다면은 한 20%는 자기 매력인 거예요. 예, 자기 매력.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엄마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은 뭐 좀 장군처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20%는 자기만의 색깔로 좀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다 개인의 역량과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80%를 뭉뚱그려 버리면은 나는 되게 온화한 리더야 해놓고서는 뭐 디렉션도 정확하지도 않고 우유부단하고 이러면 80% 이미 깨진 거거든요. 그건 좋은 리더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모든 리더가 해야 될 기본적인 소양은 정확히 해낼 수 있는 거는 남녀 공이다 챌린지한 부분인 것 같고요. 20%에 대해서 자기 색깔에 대해서는 뭐 스스로 개발을 해야겠죠. 자, 더 멋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근데 저만의 20%라고 한다면은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카멜레온 같은, 그러니까 팀원에 맞춰서 되게 맞춤형 리더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때는 굉장히 독하다는 소리 많이 듣고요. 어떤 때는 저도 너무 부드럽고 좋은 팀장이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유부단한 친구한테는 같이 우유부단할 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래서 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빨리빨리. 그래서 굉장히 챌린징을 제가 엄청 책찍질을 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아무 말 안 해도 정말 잘하는 팀원들이 있어요. 진짜 그냥 딱 등만 딱 두드려주고 잘했어 이러면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자유도를 많이 주고 굉장히 좀 편안하고 느슨한 팀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빨리 파악하고 그 친구를 빨리 파악하고 그 친구한테 맞는 리더십 어떻게 하면 그 친구 어떻게 리드해줄까 저 친구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켜줄까를 빨리 파악하는 게 제가 눈치껏 어떻게 보면 좀 개발한 능력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리더 각각의 구성원에 맞는 어떤 리더십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연 대표님한테 일을 배울 걸 그랬습니다. 굉장히 잘 성장을 시켜주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이 대표님? 이제 조직에는 어떤 리더냐고 저는 사실 이제 조금 보는 것과 굉장히 지내보면 많이 다르다라는 평가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았는데 저는 현장에서 굉장히 아빠 같은 존재고요. 저희 실제로 이제 공동대표가 남성분이시고 저보다 4살이 많으세요. 4살이 많으신데 그분이 훨씬 더 섬세하고 엄마 같은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요. 저는 굉장히 많이 일을 벌리고 그다음에 굉장히 디렉팅을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저에게 굉장히 따뜻함과 친절함을 조금 기대하시기는 하는데 저는 평소에 말투는 친절하지만 말의 컨텍스트는 친절하지 않은 좀 그런 편인 거 우선 같고요.
아까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주니어로 있다가 사실 회사에서 5년이기 때문에 제가 뭐 관리자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해본 적이 없고 가장 이제 높은 일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오너로서 일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소위 의사결정을 많이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해보게 됐고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창업은 공동창업자였지만 제가 대표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표를 할 수 있는 소양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저는 스스로 좀 판단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창업을 했었던 이제 공동창업자였지만 그 대표는 어떻게 보면 짤을 선발했고요. 대표를 뽑았습니다. 대표를 뽑았었고 두 번째 회사부터 이제 대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공동 창업을 했었던 팀들이 이제 두 번째 창업을 하면서 혜민 너는 굉장히 독하다. 그리고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대표로서의 역할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그때 이제 창업했던 팀들이 얘기를 해줘서 사실 두 번째 회사부터 대표를 하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너무 치열한 과정 속에 있어서 나는 어떤 리더가 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어떤 여성적 리더십으로 비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그런 여유 생각을 해보질 못했어요. 사실은 해보지는 못했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잘하시는 관계형 이제 관계를 지향하고 이제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서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양들이 조금 나오게 됐는데 저는 스스로 그 부분을 굉장히 못했고 사람들이 그 부분을 기대했는데 그 부분을 기대하는 이제 과정 속에서 제가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조금 더 노력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도 그 과정 속에서 좀 많이 상처받고 많이 배웠었던 것 같고요. 근데 사람이 참 변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많이 변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저의 부족한 점을 조금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조직에서 조금 더 만들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오히려 다른 능력과 다른 뭐 매력 이런 부분들로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채우려는 그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성분들이 좋아서든 싫어서든 어쩔 수 없이 악착같이 챙겨야지 되는 게 소위 말해 일과 삶의 조화라고 하는 이슈인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 일과 삶을 분리하는 것 자체는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무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삶에서 일을 빼면 뭐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워라밸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와서 조금 변질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랄까 우리나라에 와서 워라밸은 일이라는 건 어차피 재미도 없고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라이프라고 하는 걸 그냥 즐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방식으로 워라밸이라는 말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란 말이 막 많이 통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엔 지금 준비하고 있는 헤이조이스라고 하는 여성 클럽에서는 커리어하고 라이프 스타일의 조화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사님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결혼을 하셨고 결혼을 하셔서 아기가 셋이나 있으시고 혜민 대표님 자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아직 없으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조금씩 어쨌건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으신데요. 연 대표님 자녀가 셋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뭐랄까 여성의 라이프가 육아로 직결된다는 것도 좀 슬프긴 한데 뭐 그게 육아의 이슈가 됐건 말 그대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이 됐건 뭐가 됐건 굉장히 사실 인터넷 기업이 좀 바쁘잖아요. 이 인터넷의 특징이 24시간 연결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도 창업이시거나 아니면 뭐 대외나 정책 쪽은 뭐 제가 누구보다 잘 알지만 24시간 폰이 열려 있어야지 되고요. 굉장히 빡센 생활을 하면서 어쨌건 결혼 생활 또 자녀를 키우고 혜민 대표님은 또 신랑도 남편도 창업자이시고 그래서 각자 조금 다른 상황 속에서 이런 일과 삶의 조화랄까 어떤 균형 내 최소한의 정신과 육체적 건강을 지키고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뭐 하고 있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예, 이게 아마 마지막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
말씀 주신 부분처럼 우리나라한테 있어서 이제 일하는 여성의 라이프라는 건 사실 육아랑 연결이 많이 되는데 저는 어쨌거나 그 육아의 대상이 없어서 사실 제가 만약에 저는 사실 제가 조카들 원래 그렇잖아요. 이제 자기 자식이 없으면 이제 조카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조카들을 보면서 그 아이를 가진 부모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조카가 없었으면 아이 졸업식에 가느라 혹은 아이 입학식에 가느라 휴가를 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사실 그러니까 아이가 없고 그리고 뭐 저를 이렇게 걸기적거리게 하는 그런 게 없어서 아이가 걸기적거리게 한다는 게 아니라 삶에 별로 그런 방해 요소가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걸리적거리게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사실 일 생각, 그러니까 회사 듣고 있나요? 근데 그렇죠. 왜 휴일날 출근을 안 할까? 그렇죠. 왜 명절은 이렇게 길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건 너무 심했나? 네, 거기까지 죄송합니다. 나 그런 생각도 우리 회사는 아직 부족하네요, 제가. 일 생각을 많이 해요. 일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럴 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이제 스스로를 각성시킬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음악을 듣는다던가 아니면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만난다던가 하는 저의 밸런스를 지키기 위한 일들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실 일도 뭐 24시간 연결이 기본이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관을 서비스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그렇기도 한데 사실 저는 좀 그런 사람으로 오는 스트레스 그다음에 연결로 오는 스트레스를 좀 덜 받기 위한 저만의 노하우를 조금 쌓아왔고 그리고 살짝 공개를 해주셔야죠. 그거를 이제 이걸 이제 고객님들이 들으시면 섭섭해하실까봐 그렇긴 한데 사실 저는 제가 가끔 저희 회사에서도 얘기하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싫은 사람은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싫어서 기를 뺏기고 에너지를 뺏기고 이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만나는 일만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 뭐든지 너무 억지로 하게 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에게도 너무 싫은 일은 서로 왜냐하면 각자 싫은 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진짜 못하겠거나 이 사람을 못 만나겠으면 그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라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너무 싫은 사람은 피해가는 거 1번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너무 싫은 사람은 아니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저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굴 때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웃고 있는데 계속 다른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그 자리에 제가 아닌 제가 가진 몇 개 가면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저는 저만의 캐릭터 플레이에 조금 능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나는 뭐 게임에 뭐 출리가 될 거야. 오늘은 내가 뭐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저는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과 잘 이야기를 하고 제가 목적한 바가 있으면 그걸 잘 이루고 오면 되는데 사람 때문에 혹은 대화 때문에 너무나 제가 마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그게 몸 혹은 어떤 조직 안에서의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성인이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그리고 잘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제 마음의 밸런스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워라밸이 맞지 않으면 제 마음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워라밸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보면 아까 제가 잘 지키고 있나 이런 걸 볼 때 제 마음의 밸런스를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리고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이렇게 업력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 걸 계속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으면 두 가지만 말하고 싶다는 게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아까 이제 의장님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도 의장님이라고 받았는데 사실 카카오에서는 의장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카카오에서는 전부 다 영어 이름을 써요. 그리고 저도 사실 밖에 나오면 그분들을 영어 이름으로
부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 이름을 쓴다는 건 기본적으로 너랑 나랑 수평하다는 것의 어떤 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의장님을 자주 뵙지 못하지만 자주 뵙고 뵙지 못하지만 뭐 브라이언이라고 말해야 되고요. 저희 이번에 대표님들도 새로 바뀌셨는데 션 메이슨 뭐라고 말하고 깨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소통의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성들이 인터넷 기업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많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인터넷 기업처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소통과 어떤 수평적인 문화를 배려하고, 그러니까 권장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문화가 계속 그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어떤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문화, 그리고 더 20년 뒤, 30년 뒤까지 직장 생활하는 여성들이 많은 문화, 그런 문화를 이뤄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말을 첨언하고 싶었습니다. 네네. 네, 저는 아까 이나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애를 셋을 키우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또 아들만 셋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논의하고 있지만 집에 가면 칙칙한 예, 남자 아이들 셋만 있는데 그 이제 진짜 워라벨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막 속으로 이렇게 잘 때마다 누워서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사실 하루 종일 이렇게 막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막 뛰어다니는데 뭐 애는 학원에 안 가서 길거리에서 뭐 집에도 못 오고 있고 뭐 이런 매일매일이 사건이고 사건 사고고 셋이다 보니까 얘네 하나는 괜찮은데 둘은 뭐 이상하고 뭐 하나 감기 나오면 얘 또 감기 걸리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매일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는 워라벨도 모르고 진짜 무식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최근에 그 제프 베조스가 쓴 진짜 그렇게 그 사람이 그 말 한지 잘 모르겠지만 직접 들은 말 모르겠지만 그 말 보고 딱 제가 그래 이분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라는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밸런스가 아니라 하모니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아까도 그런 조화라는 표현도 우리나라 말로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두 개를 해내야 되는 거 그냥 과제로 떨어진 거예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창업도 했고 애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대표이사 역할도 해야 되는데 뭐 이거를 뭐 조금 하고 저거를 뭐 이걸 조금 해서 이렇게 뭐 딱 4시간을 뭐 딱 갖겠다 이렇게 어떤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사실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진짜 즐겁게 할 수 있고 내가 이 일도 즐겁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나 어떤 이런 것보다는 방향과 느낌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정말 우리가 뭐 서비스 대규모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저 그냥 애들 안 보고 밤새요. 남편이나 친정 엄마한테 도움 구하고. 그게 사실 워라벨이 안 맞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할 땐 해야 돼요. 예. 헌신을 해야 돼요. 아이가 아프면은 다 때려치고 병원에 가야죠. 예. 그게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헌신하는 마음 그리고 거기서 행복감과 만족감과 편안함을 느끼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밸런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어떤 창업가가 되겠다라고 굉장히 원대하게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바빠서. 바빠서 못했지만 저희 구성원들한테 내가 회사 다니면서 참 힘들었던 게 애들 초등학교 때 뭐 엄마 오라는 날, 총회 날, 또 애 아픈 날 억지로 회사를 가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머리가 아프더라. 그래서 자, 우리 구성원들끼리는 저희 다 결혼했거든요. 저희 멤버들. 물론 남성분도 있고 여성분도 있는데 애가 아프면은 그냥 말해. 그리고 무슨 날이면은 총회 때 되면 나오지 마. 절대로 나오지 마. 예, 나오면 제가 혼낼 거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해. 뭐 애가 1년 365일 아픈 것도 아니고 뭐 총회 날 3월 달에 한 날이 하루이거든요. 그날을 위해서 너무 몇 달 전부터 고민하는 엄마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불필요해. 그냥 안 나와도 돼. 예, 그냥 안 한다고 우리 안 망해. 일 안 한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 약속을 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약속해 주면은 야근 회식은 하지 않겠어. 우리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잘하기 위해서 딱 타이밍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매일 일상적으로 보면은
자녀와 애들도 어차피 자기 시간 다 필요해요.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근데 내가 아침에 저는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밥을 꼭 차려주고 그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이랑 꼭 밥을 먹어요. 예. 그거는 꼭 내가 지켜야겠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엄마의 사랑 충만한 아이들을 만들겠다라는 그냥 저만의 계획을 세웠고 그것만 지키고 다른 거는 이제 완전 불량 엄마. 예. 다른 건 다 불량 엄마인데 뭐 준비물도 안 챙겨주고 뭐 별로 잘한 건 없지만 그거 하나는 꼭 챙기려고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크게 엄마의 어떤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겠다고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도 야근과 회식은 절대 하지 않겠다. 대신 우리가 스타트업이고 달려야 되는데 필요할 때 주말이건 뭐 밤에 또 필요하면은 같이 일하자. 근데 가족들하고 시간을 꼭 소중히 여겨서 집에 가서 밥 먹어. 그래서 우리는 꼭 그거는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조그만 실천들 크게 양쪽을 해야 하지 않는 실천들이 조금 더 이렇게 룰을 많이 만들어가면은 저는 뭐 그렇게 육아도 할 수 있다. 예. 하지만 아이는 뭐 새까지 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아기를 키우면서 일을 하시는 어머니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물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죄책감인 것 같아요. 미안해, 아이한테 미안하다. 근데 저는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제가 원하는 걸 선택을 했던 엄마여서 그 미안함이 거의 극도에까지 다다른 경험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뭐 어차피 모든 것들은 선택이기 때문에 결국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일과 이 어떤 가정생활, 육아의 밸런스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하고요. 저희 회사도 지금 아이가 있는 이제 팀원이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목요일마다 3시에 집에 그냥 갑니다. 그날 오후에 무슨 아기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3시에 퇴근을 하고요. 주말에 가끔 일을 해야 될 때도 당연히 집에서 일을 하고 다른 팀원들에게는 이게 특별한 어떤 대접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당신들이 비슷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회사에서는 당연히 누려야지 되는 어떤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말 눈꽃만한 회사지만 회사라는 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처음부터 만들어갈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뭐 부부 창업자신데 어떠세요? 얼굴은 보고 사세요? 네, 얼굴은 밤에 네, 깜깜한 침대에서 주로 많이 보는데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먼저 해주셨을 때 제가 그냥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조금 생각이 났는데 제가 27살 때 창업을 했는데 그때는 너무 어렵고 굉장히 뭐 패기 있고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어서 사실 전혀 뭐 여성이라는 사실 주제는 너무나 무거운 주제였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3번째 창업을 하면서 그 펀드레이징을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창업을 하면서 또 이제 주로 한국 투자자들한테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너 결혼하면 어떡해? 그 다음에 대표님 근데 회사 하시다가 결혼하시면 회사는 어떻게 되죠? 라는 질문과 그 다음에 아이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 이제 공동창업자나 이제 창업자분들이 남성분들이 주로 많으셨는데 남성분들한테는 한 번도 질문을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회사의 대표인데 결혼을 하는 이제 이벤트라든지 아이를 낳는 이벤트가 물론 아이를 낳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이 다르죠. 물리적으로도 일을 하기가 어려운 사실 시간들이 좀 주어질 텐데 그 과정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고 사실은 회사의 리스크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사실 생각하지 않았었던 질문들인데도 저 스스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주변에 이런 많은 창업자분들이나 뭐 선배님들 그리고 뭐 투자자분들한테 여성 투자자분들한테 여쭤보더라도 뭐 계획 한 번에 되는 게 없다. 예, 이제 닥치는 상황에 맞게끔 또 그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맞춰서 또 할 수 있으니 어떤 그 여성으로서 가져야 되는 이벤트에 대해서 너무 두렵게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받는 질문일 때도 좀 센스 있게 저는 유머 있게 좀 답변하고 싶었는데 사실 머리가 멍해지는 순간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가만히 있다가
저 근데 사실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늘 대답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이제 아이가 아직은 없어서,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이제 워크 오리엔티드 되는 삶을 살고 있기는 한데,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만족스럽긴 합니다. 만족스럽고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저희 그래도 각자의 부부의 구성원들이 각자가 선택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둘 다 만족스럽게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긴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 회사는 좀 재미있는 게 있는데, 그 남성분들의 3분의 2가 아빠세요. 아빠신데 그 IT 회사다 보니까 조금 출근이 늦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유연적, 탄력적 근무제라고 이제 아예 제도가 있긴 한데 저희는 그걸 뭐 제도를 명명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이제 기본적인 시간을 이제 룰은 지키는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빠들이 아침에 아기들을 깨워서 유아원이든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아침에 밥을 먹고 한 2시간 정도 놀아주고, 손을 잡고 아니면은 차를 타고 아이를 내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를 출근하는 풍경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 제가 앞으로 겪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문화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이. 그래서 나도 애기 나면 뭐 아침 시간이나 제가 더 자신 있는 시간을 오히려 그 행위를 할 때 더 자신 있는 시간을 그 행위를 할 때 쓰고,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할 때 나는 더 늦은 시간에 일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고 집중도 잘 되면 그렇게 일을 해야겠다. 네, 그런 이제 좀 다짐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아까 학교에서 엄마를 찾을 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한 번도 간 적이 없고요. 심했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어떡해요. 나는 일이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번도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걸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엄마들을 꼭 오전 10시에 부르나. 예. 아니 그 얘기는 엄마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일을 해도 당연히 엄마를 부르면 애를 최우선으로 해서 엄마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그래도 가끔 다르지만 녹색 어머니회, 그 다음에 그런 거 할 때도 어머니 회의. 요즘은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제가 아이를 어릴 때 키울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뭐랄까 지금 뭐 여성 커뮤니티, 여성 뭐 멤버십 클럽을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지만 제 개인이라기보다 뭐 전체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좀 앞으로는 한국의 30대 여성의 노멀이 뭐 남성의 대상이나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자기 프로젝트가 있는 사람, 뭐 그게 꼭 직장이 아니어도 자기 일과 프로젝트가 있는 사람이어서, 한국의 여성의 뉴 노멀은 일하는 여자, 자기 프로젝트, 라이프 프로젝트가 있는 여자, 이렇게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침에 10시에 엄마들 오라는 얘기 따위는 절대 하지 않는 예,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훌륭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런 여성분들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 뭐 업계 모두가 지금보다 훨씬 남성 여성 모두가 훨씬 더 자유롭고 일하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오셔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많은 여성분들이 같이 계시니까 든든하고 좋네요.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